만약에 내 아들이 결혼할 여자의 부모가 나한테 이런 걸 요구했다? 그럼 나도 못하게 할 것 같아. 저도 이제 아들을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결혼을 그게 오히려 더 막는 거예요. 대표님, 네. 저희가 부모님 관련 영상 찍을 때 그때마다 영상이 잘 됐거든요. 아, 그래요? 왜 반응이라서요? 아니, 요즘 자식 때문에 힘든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부모님 때문에 힘든 자식분들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딸 혹은 아들의 혼사기를 어떻게 보면 좀 막는다는 표현은 좀 심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자식이 결혼하는 거를 왜 막는 거예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본의 아니게 의도하거나 혹은 의도치 않게 자녀의 혼사기를 막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자식의 혼사기를 막는 부모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이 남자분은 이제 흑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정말 자수성가형의 전문직 남자예요. 혹시 직업이 뭐예요? 이분은 의사예요.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 정도 되셔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제 집안이 그냥 평범해. 평범하고 부모님 노후도 본인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정도? 그래서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파혼이 되신 상태였고요. 파혼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제 부모님한테 달달이 돈을 드리는데 그거는 본인 능력으로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매번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올 때마다 어머님이 이제 여자분에게 집 한 채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다달이 생활비를 요구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대부분 여자들이 떠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들 장사를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흔히 말한 아들 장사죠. 이 남자분이 너무 괴로워서 부모님하고 인연을 끊을까도 생각했는데 그게 되지는 않잖아. 부모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자식이 진짜 의사까지 컸으면은 이런 걸 바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요구가 많이 심했나요? 많이 심했다고 하더라고. 예를 들면 야 내가 너를 의사까지 이렇게 키워놨는데 못해도 서울에 집 한 채는 해와야 되고 그리고 나한테 다달이 생활비는 좀 100만 원씩은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는데 이제 이거를 아들한테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만날 때마다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가 얘기하시다 보니까 상대방 어머님은 해줄 생각을 하다가도 짜증이 나는 거지. 왜 이제 자식들은 어렸을 때 엄마의 좋은 모습만 기억하고 제 3자로서 모습을 보지 못하는데 이분도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아 우리 엄마가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구나. 나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 오셨을 때는 부모님에 대한 간섭을 아예 다 끊고 본인 스스로 이제 만남을 하시려고 오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부모님이라도 자식한테 더 주지 못해서 아까워하는 부모님들이 있고 이렇게 자식을 상대로 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부모들도 있고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는 아닌 것 같아요. 이분 결혼 못하는 거는 부모님 같아요. 남자분 너무 괜찮았거든. 너무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요. 방금 앞에 사례는 이제 개천용이잖아. 근데 이제 있는 사람이 더 한다는 얘기들이 있듯이 이번 사례는 이제 남자 전문직이신데 아버지가 거의 뭐 한 200억대 부자고요. 아드님도 법조인으로 돈도 잘 벌어. 근데 이제 아드님이 아빠가 만날 때마다 뭐 예를 들면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는 돼야 되고 시계는 롤렉스를 사와야 되고 차는 벤츠 S를 끌고 와야 되고 예단으로.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상담으로 오셨을 때는 예단, 예물, 아파트 명까지 해서 그냥 아예 A4에 뽑아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진짜 청구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감하게 보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내가 아버님은 왜 이런 걸 원하시냐 했더니 어차피 내가 이거 재산 너한테 다 증여해주고 갈 건데 그러면 며느리 거 아니냐? 올 때 당연히 이건 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기브앤테이크가 굉장히 확실한 아버님의 계산법인 거죠. 근데 내가 아드님한테 그랬지. 너 이런 거 안 받고 그냥 네 스스로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들 와. 제가 아빠 말 안 들으면 아빠가 나 이거 안 주잖아요. 또 그분도 정치적으로 독립이 안 돼. 안 된 거야. 아빠가 다 해주다 보니까. 근데 200억 대면은 그거 물려받아도 평생 놀보고 하세요.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500억대 이상이 있는 분들도 이러진 않거든요. 예물 명단을 막 갖고 와서 이렇게 해달라 이러진 않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이거는 진짜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제 딸에 관련된 건데 여기 분도 이제 어머님이 따님한테 엄청 많은 걸 쏟았어. 애체능계에서 좀 두각을 드러내서 잘 되신 분인데 이분 역시도 이제 결혼할 때 남편분한테 상견례 자리에서 나한테 달달이 얼마나 달라. 내가 우리 딸을 이렇게 키웠으니 그리고 뭐 아파트는 뭐 서울에 뭐 한 15억 이상 20억 정도는 해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남자분이 그거를 파혼한 케이스가 있어요. 아니 예체능을 전공하면 전공한 거지 되게 엄청 성공한 피아니스트 그런 거. 뭐 성공은 했어요. 성공해서 이제 무용학원도 이제 차려서 하고 있고 괜찮아요. 외모도 좋고 뭐 학력도 좋은데 모든 걸 어머니가 이제 이 딸한테 다 쏟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이 2명이었는데 첫째한테 다 쏟다 보니 둘째 딸한테 신경을 못 쓴 거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남자분한테 받으려고 하더라고. 이렇게 예쁘고 귀한
일단 우리 딸이 학원 원장인데 네가 우리 딸하고 결혼할 때는 이 정도는 해와야 되지 않냐라는 거였죠. 근데 그 남자분도 나이도 여성분하고 막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났고요. 강남 8학군 쪽에서 잘 자라온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럼 딱 맞는 거 아니에요? 딱 맞는 건데 거기다 이제 요구를 해버리니까 자기 부모님하고는 너무 다른 사고방식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멘붕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부모님들은 이걸 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왜 물어봐요?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라. 왜 엄마들이 농담으로 그러잖아. 자식한테 돈 많이 들이고 유학 갔다 온 분들은 아유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나도 받아야지 이런 얘기는 농담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행위로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 내 딸한테 투자한 걸 내 사이한테 받아야지. 내 아들한테 투자한 걸 며느리한테 받아야지. 그런 보상 심리가 보상 심리가 있는 거지. 부모라고 다 이러지 않아요. 대표님도 이제 아드님한테 여러 가지로 투자를 많이 하면은 네. 어느 정도의 보상 심리는 나는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내가 이제 아들한테 뭔가를 물려줄 게 있다. 그럼 이제 그걸 물려주면서 성실하고 인성이 바른 여자가 들어와야지. 예를 들어 막 돈을 흥청망청 쓰고 방탕한 생활하고 이런 꼴은 못 볼 것 같아요. 댐댐이가 중요하다. 댐댐이가 중요하지. 집안은 상관없다. 아니 집안도 보긴 보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는데 만약에 내 아들이 결혼할 여자의 부모가 나한테 이런 걸 요구했다 그럼 나도 못하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녀의 혼사길을 막는 부모들이 있는가 반면 두 번째는 의도치 않게 상황에 의해서 자녀분의 결혼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는 게 무슨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도 저희 상담 오신 분의 얘기인데 부모님이 빚을 좀 졌어요. 아빠가 사업 실패로. 그래서 이제 그 빚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다 물려받으면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빚을 갚기 시작해서 나이가 거의 30대 중후반이 됐는데 이제야 이제 빚 갚는 게 다 끝났더라고. 거의 16년 이상을 갚느라고 결혼도 못하고 여자를 아예 안 만났던 거야. 여자를 만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좀 마음이 좀 애잔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진짜 대단한 게 아버님이 빚을 거의 20년 가까이 갚으면서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를 또 한 채 사드리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안정이 먼저였던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죠. 자, PD님들 만약에 아빠가 빚을 한 15억 졌어. 그럼 10억이라고 하자. 10억을 졌어. 어떻게 할 거야? 파산? 아버님 파산 신청하십시오. 저 PD님은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갚으려고 하긴 할 것 같아요. 이 PD님은 갚을 것 같죠. 근데 막 혼자 막 머리에 종기 나면서 막 그럴 거 같지. 막 이러면서. 근데 어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본인의 생활까지 다 포기하면서 10몇 년 동안 부모님의 빚을 갚는다는 건 대단한 효자입니다. 이분이 초반에 이제 사회생활 막 시작했을 때 돈을 많이 못 벌었잖아. 지금은 많이 버는데 근데 초반에 뭐 월급 220, 230 정도 벌었나 봐요. 그러면 이제 230 중에 150에서 180 정도는 빚을 다 갚고요.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 도시락도 싸갖고 다니면서 밥을 먹고요. 내가 그래서 가능하냐고 했더니 그때는 가능했대요. 지금은 자기도 못할 것 같은데 어렵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쌓아서 지금은 뭐 아주 돈을 잘 벌고 있어요.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 여자들이 싫다고 할 수도 있어. 어떻게 부모님 빚을 그렇게. 근데 또 반면으로 처자식은 죽어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남자 아닐까? 어느 정도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호불호는 갈릴 수 있죠. 지금 부모님의 빚이 없는 상태라면 만나겠죠. 근데 부모님의 빚이 아직도 한 2억 남아있대. 2억, 한 6억 남아있대. 빚의 액수도 중요하군요. 안나를 모르잖아요. 나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가를 알아주는 오래된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지금 곧 만남을 하라고 하면 여자들 싫어하겠지. 부양부담이 나한테 있잖아. 근데 다행히도 이분은 다 털었습니다. 다음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아프셔서 홀어머니를 모시는 이제 여자분이 한 40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아직 못 간 이유가 어머님이 투병을 한 10년 넘게 하시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계속 케어를 했던 거야. 결혼한 오빠가 있고 뭐 밑에 뭐 여동생도 있는데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다 보니 본인이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많이 부담을 했던 거죠.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치료비가 엄청나게 깨졌다고 하더라고. 수술도 엄청 많이 하고 암투병 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 대출도 냈고요. 어렵게 모은 뭐 조그마한 전셋집도 다 돈을 다 털어서 지금은 돈이 없어요 거의. 근데 진짜 부모님이 막 예를 들어 나쁜 짓을 해 도박을 하거나 해서 안 될 거라서 내 돈을 갖다가 쓰면 원망이라도 할 수 있지만 아픈 거는 원망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런 경우는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더 마음이 아픈 건 심성도 밝고 굉장히 착하다는 거지. 착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나머지 가족분들은 왜 아무것도 안 했지? 뭐 결혼했다는 핑계로 뭐 자기네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결혼 안 한 동생한테 이제 미룬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도 같은 형제고 부모인데 또 본인 자체가 오빠랑 여동생은 결혼했으니까 내가 더 할게. 나는 돈 들어갈 데가 많이 없잖아. 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자처한 것도 있지. 근데 이제 그거를 본인이 혼자 하다 보니 이제 당연시 되게 된
된 거죠. 가족들도. 그래서 어느덧 눈을 떠보니 40이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아예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왔어요. 그렇게 케어하다가 돌아가시고 오셔서 더 마음이 아팠죠. 이제는 결혼할 사람이 필요하다. 안 돌아가셨으면은 그 영영 못 왔죠. 근데 돈은 이제 아무것도 모아놓은 게 없는 거예요. 나이는 먹고. 이런 케이스는 참 안타깝죠. 완전 흑빛 속의 진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분은 진행을 할 때 흑빛 속의 진주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즘 이런 여자가 어딨어 없어. 저는 이것만 봐도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내 남편이 아파. 이 남편한테도 이러지 않을까요? 남자분이나 이 여자분들 다 책임감이 엄청나시네요. 그렇죠.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의 부모님과 가족은 꼭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결혼 시장에서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이분들의 마인드나 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짜 그 어느 분들보다도 제가 높게 샀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들 중에는 결혼을 해서 이미 잘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부모님 때문에 결혼을 좀 못하게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면서도 좀 마음이 아주 좋지만은 않네요. 이런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의도적으로 결혼을 방해하는 부모들은 휘둘리지 않게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선을 좀 긋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고 해줄 수 없는 건 이거야 라고 명백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요. 아주 의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어떻게 의절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본인의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좀 멀어지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들 자식 결혼을 고민하셔서 저를 진실된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만남을 적극적으로 성사시켜 주신 어머님들도 있는가 반면 이렇게 또 자식의 결혼을 막는 어머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님들이 있다면 내가 어느 부모 쪽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자식의 결혼을 막고 있는 어머님들이라면 저도 이제 아들을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결혼을 그게 오히려 더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부모님들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